안녕하세요. 홍채연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바로 상복의 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현대의 장례식장에서 입고 있는 상복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참최복이라는 상복의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름에는 사무치는 슬픔이 들어가 있어요. 참최복에 사용된 참이라는 글자는 아주 무서운 글자입니다. 참자는 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참수형이라고 해서 목을 베는 형벌을 알고 있죠. 그 형벌을 의미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바로 참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무서운 글자를 사용해서 슬픔을 표현하는 상복의 이름을 지은 것일까요? 의례에는 상복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어 있는 상복편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의례를 행할 때 이 상복이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옷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상복편을 해석한 소에는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참최상이라는 것은 삼승포를 썰어서 상의인 최와 하의인 상을 만든 것이다. 재단하여 자른다, 재할이라고 하지 않고 썬다, 참이라고 말한 것은 애통스러움이 아주 심한 뜻을 취한 것이다. 얘기 잡기에 이르기를 현자가 말하길 3년복의 상은 그 슬픔이 몸을 써는 것 같고 기년복의 상은 그 슬픔이 몸을 깎는 것 같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는 애통스러움의 깊고 얕음이 차이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자, 3년복의 상은 그 슬픔이 몸을 써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마치 내 몸 한 부분을 칼로 베듯 그렇게 아프다는 거죠. 팔을 칼로 썬다고 생각을 하니 그 슬픔의 고통이 마치 지금 당장이라도 겪은 듯 전해집니다. 그래서 참최복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럼 1년복에 참이라는 글자를 붙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년복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가 입으시거나 혹은 아내를 위해 입는 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체 1년복은요.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칼로 몸의 한 부분을 자른 듯 아프지만 아내가 사망한 경우에는 살을 베는 정도, 깎아내는 정도만 아파서 그 글자의 차이를 둔다고 말을 합니다. 이해가 좀 안 되고 이해를 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참채복이란 이름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주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 정도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참자를 앞에서 배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지만 참채라고 하면 옷감의 가장자리를 바느질해서 마무르지 않은 채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마감질이 되어 있습니다. 마름질이 되어 있는데요. 참새는 이런 마름질을 해두지 않는 겁니다.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끝에 이렇게 실밥이 터져 나와서 지저분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지저분함이 상례를 치르는 상주에게는 어떠한 덕목과 같은 것이었죠. 나 지금 부모님을 잃어서 이렇게나 정신이 없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이 참채와 같이 쓰이는 최자라는 글자도 재미있는 글자인데요. 본래 이 최자는 흥망성쇠할 때 쇠로 읽히는 글자입니다.
쇠퇴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죠. 이 옷의 이름에 최가 들어가긴 하는데 옷의 구성을 보면 이 가슴 부분에 천을 덧대주는 것을 최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림에 보시면 요 아주 작은 부분이 최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천을 왜 덧대는 걸까요? 바로 애통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하게 슬픈 걸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라서 참최복과 자최복의 경우에만 가슴 쪽에 이 최라는 걸 달고요. 대공복, 소공복, 심화복은 이 최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최라는 글자가 들어가지 않죠. 살펴보셨 다시 살펴보셨듯이 참채복은 그 이름에서부터 슬픔이 좀 느껴지는 옷입니다. 이 참채복은 암삼으로 지어서 입는다고 하는데요. 암삼이란 씨앗이 달린 삼을 의미합니다. 삼은 요즘 우리가 종종 듣는 대마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듣는 대마라고 하니 유해한 무엇인가가 떠오르시나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대마는 우리한테 유해하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을 수도 있는 아주 유익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씨앗이 달린 삼을 이용해 상복을 만드는 걸까요? 예기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참채복에는 어찌하여 암삼으로 지은 복을 입는가? 암삼은 모양이 추해 보기에 나쁘기 때문이다. 이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슬픔을 바깥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참채복은 그 모양이 암삼과 같다. 자채복은 그 모양이 숫삼과 같다. 대공복은 그 모양이 중지하는 것과 같다. 소공복과 심화복은 슬픔만 나타내면 된다. 옷을 지어 입었는데 겉표면이 우둘투둘하고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중간중간 어쩌면 씨앗이 섞인 모습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천으로 옷을 지어 입으면 겉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그걸 의도한 겁니다. 모양이 추해서 보기 싫기 때문에 일부러 암삼을 사용하는 거죠. 왜? 내가 걸치고 있는 이 옷이 나의 마음을 대변해 주거든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내 안의 이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슬픔의 색은 어떤 색인가요? 자, 이 암삼으로 만든 슬픔의 색은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이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예기의 구절 주석에는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채복에는 암삼으로 지은 복을 입는다 라는 것은 저 지를 두르고 저 장을 짚는 것이다. 씨가 달리는 사람 삼으로는 저지를 만든다. 죽장 역시 저장이라고 한다. 모양이 추해 보기 나쁘다는 것은 그 소에 이르기를 암삼은 본디 아주 짙은 색이다. 여흑색이다 하였고 또 상복 소기의 소에 이르기를 지극한 애통함이 안에서 뭉치면 반드시 그 형색이 바깥으로 나타난다 하였는 바 이 때문에 최, 상, 질, 장을 모두 암삼의 색깔로 갖추는 것이다. 수라는 것은 겉으로 표시한다는 뜻이다. 대개 그 속마음이 애통한 것을 바깥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신은 수삼으로 마르면 그 색이 회색과 비슷하다. 대공복의 상은 비록 자체복의 애통함과는 같지는 않으나 그 용모는 역시 구애되는 바가 있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는 평상시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 암삼으로 지은 복이라고 할 때 복은 보통 옷, 복자, 즉 옷만을 의미하는데요. 이 주석을 단 사람은 사람들이 옷만 암삼을 이용해서 지어 입을까봐 걱정했나 봅니다. 그래서 옷과 함께 착용하는 머리띠, 허리띠 모두 암삼을 이용하라고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주죠. 그리고 실제로 암삼을 이용하진 않지만 대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이제 부를 때 죽장이 아닌 저장이라고 해서 암삼 저자를 사용하는 걸 보여주죠. 주석에 따르면 이 암삼은 여흑색이라고 하는데요. 검을 여자의 검을 흑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검은색을 의미하죠. 하지만 지금 학자들의 대부분의 해석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검은색의 것이라기보다는 검은색에 가까운 갈색을 띄었을 거라고 합니다. 주석가는 이 어두운 갈색이 지극한의 통함이 안에서 뭉치고 뭉쳐서 바깥으로 나타난 색, 그래서 검은색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생각해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심리가 혹은 우리의 성격이 매일 착용하는 옷 스타일에 반영이 되곤 합니다. 복잡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나 혹은 마음이 좀 우울한 사람인 경우에는 검은색 옷을 입는 경우가 많아요. 다양한 걸 좋아하는 사람 혹은 성격이 쾌활한 사람은 노란색 옷, 밝은색 옷, 그리고 다양한 색의 옷을 섞어서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보이지 않는 내면을 옷을 통해 드러내는 방식은 얘기가 쓰였던 아주 오래전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은 점인 듯 보입니다. 이 상복을 입을 땐요,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때 이 옷을 입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또 한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요. 바로 충실한 마음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참체복 입을 때는 머리에 머리띠, 허리띠 이런 걸 합니다. 이 머리에 하는 머리띠를 머리 숫자를 써서 그리고 띠 질자를 사용해서 수질이라고 불러요. 얘기 단공편에는 이 수질을 착용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질을 두르는 것은 효자에게 충실한 마음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질이라는 글자가 충실하다라고 할 때에 실자를 표현하는 것으로 효자의 충실한 마음을 표현한다는 글이죠. 하지만 어떤 게 충실한 마음인지는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의례의 글에 대한 주석을 보면 무엇이 충실한 마음인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있기는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의복은 용모를 나타내고 용모는 마음을 나타낸다. 이는 효자에게 충실한 마음이 있는 것이다. 만약 거친 배로 만든 옷을 입고서 용모를 아름답게 하고 마음을 조악하게 가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안과 밖이 서로 걸맞지 않게 되어 충실한 마음이 없는 것이다. 보면 의복은 용모를 나타낸대요. 그리고 용모는 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만약에 거친 배, 암삼으로 옷을 지어 입고서는 용모는 단정하고 마음은 평안한다면 이거는 안과 밖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죠. 거친 옷은 막 거칠게 입어놓고 마음은 평안해. 이거는 내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없죠. 원래대로라면 사실 내 마음이 심란하고 매우 슬퍼서 정신이 없으니까 머리도 막 산발이고 얼굴은 울면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느라 막 부어있고 그런 마음을 반영해서 옷도 거기에 맞게 거칠게 입는 건데
이게 주어진 규칙, 의례니까 옷만 거칠게 입어놓고 마음은 슬퍼하지 않고 평안하면 이 앞뒤가 맞지 않으니 충실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안과 밖을 일치시키는 문제, 이 실한 마음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율곡이이의 성악지묘를 보면 성실장이라는 그 장이 있을 정도거든요. 이 성실장의 공부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령 내 눈앞에 무거운 짐을 옮기고 계시는 할머니가 보여요.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고민을 할 겁니다. 아, 마음이 불편한데 도와드릴까? 학교에서는 공경에 처한 분을 도와드리라고 배웠는데 근데 괜히 모르시는 분한테 말 걸었다 나 부끄러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막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여기서 만약에 에이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근데 요 마음은 좀 무시하고 말자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마음속에서 도와주자 라고 말한 이 선한 목소리를 무시한 채 스스로를 속이고 그래 돕지 않는 게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습관, 스스로를 속여서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는 습관이 들면 사람들은 좀 안일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조선의 학자들은 항상 내면과 외면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실한 마음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실한 마음을 수질이라는 이 머리띠로 나타냈던 거죠. 자, 이렇게 상복을 입는 기간에서부터 상복이 지닌 상복이 그것을 입는 사람의 슬픔을 잘 드러내주는 옷이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난 영상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속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말이죠. 인조의 아내 조대비가 과연 효종을 위해 어떤 옷을 입었어야 했을까요? 이 효종은 따지고 보면 조대비의 둘째 아들입니다. 소현세자가 첫째 아들이었죠. 둘째 아들에게는 1년복을 입는 게 규칙이에요. 그런데 왕은 사실 적장자, 즉 첫째 아들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만약 조대비가 1년 동안만 옷을 입는다면 이건 어쩌면 효종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첫째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고 결국에는 기년복, 즉 조대비가 효종을 위해서 1년복을 입는 것으로 애매모호하게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이후에 또 한 차례의 예송이 더 발발이 됩니다. 효종의 아내가 사망했을 때 이 왕비를 위해 첫째 아들의 아내로서 대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둘째 아들의 아내로서 대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생겼던 거죠. 많은 자료에서 언급을 하고 있듯이 이 문제는 분명 정치적인 부분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하게 이 마음을 의복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유학자들의 생각이 1차적으로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논란거리가 되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 방향이 가진 상징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